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 용해도입니다. 우선 용해도 하기 전에 용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을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소금물이 되죠. 이때 소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녹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용매라고 합니다.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녹는 현상을 보고 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인 건데 이거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용액이라는 개념이 이게 액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액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뜻인데 여기 균일 혼합물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균일 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 소금물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솔루션입니다. 액체란 용어가 없어요. 자, 균일 혼합물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용액이라는 말에 계속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액체에 뭔가를 녹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체에서 고체, 기체, 기체 이렇게 녹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배웠죠. 공기는 누구한테 누가 녹느냐? 전부 다 기체니까 많은 것에 기체끼리는 많은 것에 작은 것이 녹는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건 뭡니까? 질소죠, 질소. 질소가 용매가 되는 거고 요 질소에 뭐 산소가 녹아 있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공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질소라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액체끼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물에 녹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가 에탄올 수용액이 됩니다. 에탄올 수용액. 자, 여기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흔히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하의 정식 명칭은 소금 수용액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소금이 물에 녹은 용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용질의 이름을 적어주고 뒤에 매의 이름을 적어주고 뒤에 용액을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소금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공기도 마찬가지. 산소 질소 용액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라 쓰는 거죠. 자, 액체끼리 섞을 때는 에탄올 수용액이다. 에탄올이 물에 녹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에탄올이 물에 녹았는지 물에 에탄올이 녹았는지 앞에서 말했듯이 산소가 질소에 녹았는지 질소가 산소에 녹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소금에 물이 녹았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소금이 물에 안 녹고 물이 소금에 녹아도 됩니까? 그때 소금이 많아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용액이라 말 안 합니다. 균일 혼합물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억수로 많은데 물 두세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게 균일합니까? 아니죠. 그 균일 혼합물이 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은 것을 용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에탄올을 많이 하고 물을 작게 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 에탄올. 이 안은 이름이 물, 에탄올 용액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물은 용매니까 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수용액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수라고 물수자죠. 수라고 쓰지만 앞에 붙일 때는 수라고 안 하고 물 에탄올 용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지만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다. 요거를 우리가 꼭 액체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체도 우리가 물에 녹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하죠? 이산화탄소 수용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탄산수용액이다. 뭐 또는 뭐 이렇게 부른데 그냥 이게 몰라도 됩니다.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 탄산수라고 부르는 거 있죠. 또는 탄산음료. 됐습니까? 요거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겁니다. 한번 기체도 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탄산수용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우리 탄산음료 또는 우리가 이제 뭐 탄산수 이런 것도 되겠죠 요새. 자, 됐습니까? 자, 여기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때 이제 포화용액과 불화용액은 좀 밑에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고체가 얼마나 잘 녹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용매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소금을 기름장에 녹여봤죠? 기름에 녹이. 소금이 물에는 잘 녹는데 기름이 잘 안 녹아요. 맞죠? 용매의 종류에 따라 잘 녹을 수도 있고 잘 안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용매의 양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용해도라고 하지 말고 용해되는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용해는 양. 세 번째, 용매의 온도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물을 많이 한 거하고 물을 작게 한 거 소금이 녹는 양이 다르죠. 온도도 따뜻한 물에 또는 차가운 물에 녹는 양이 다르죠. 잘 녹고 잘 안 녹고 하잖아요. 자, 요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고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그람 퍼 물 100g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 용해도가 5g 퍼 물 100g이다. 이 말은 물 100g에 이미 용매 종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용매 양도 결정해 100g이라 용매 양도. 그러니까 이 둘이는 탈락입니다. 이하 둘이는 고체가 얼마나 잘 녹는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용해도를 따질 때는 요 두 개는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물 100g 한마디로 용매 종류와 용매 양은 고정으로 해놓고 온도만 다르게 해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이때 용해도라는 것은 포화되었을 때의 한마디로 최대 녹는 양을 적은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도씨 이렇게 적어주면 뭐라 하냐? 이 고체는 10도씨 물 100g에 최대 5g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용해도인 거예요. 용해도라는 것은 포화, 한마디로 최대 녹는 양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고체 용해도는 뭘 적어주느냐? 반드시 온도를 옆에 기입을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체 용해도는 마찬가지로 용매 종류, 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용해되는 정도가. 그렇지만 이 용해도는 요 두 개를 고정을 시키고 온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기체는 특이하게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체는 이렇게 적어줬지만 어떤 기체는 용해도가 1g 퍼 예를 들었습니다. 물 100g 적고 10도씨 1기압 이렇게 기압까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압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고체는 압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이 최대 녹는 양을 적는데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최대 녹는 양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짝편이 온도이고, 이 짝편이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뭐라고요? 그램 퍼 물 100g. 지금은 중학교 과정이니까 물 100g당 녹는 양, 물 100g을 기준으로 딱 정해줍니다. 예, 그래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하는 어떤 고체 A의 용해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눈금을 잠시 표현을 해주면, 자, 제가 임의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거 10도씨, 20도씨, 30도씨, 40도씨라 하고, 요거 뭐 2g이라 할까요? 4g이라 할게요. 예, 이거 10g.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이게 뭔 뜻이냐? 이 A라는 고체는 30도씨 물 100g에는 최대 10g 녹습니다. 40도씨 물 100g에는 최대 여기 15라고 할게요. 15g 녹습니다. 20도씨 물 100g에는 4g 녹습니다. 10도씨 물 100g에는 2g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 100g을 기준으로 적은 것이 용해도입니다.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게 고체 용해도를 적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 내가 40도씨 물 100g에 내가 꼭 15g만 녹일 필요가 없잖아요. 10g만 녹여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불포화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포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 더.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까? 예, 20도씨 물 100g에는 최대 4g 녹는데 10g 녹을 수 있습니까? 녹을 수 있습니다. 요거 과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분명히 의문을 가질 겁니다. 뭘 가질 거냐? 선생님, 20도씨 물 100g이 최대 4g 녹는데 어떻게 최대 4g이라고 말을 해놓고 10g까지 녹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거. 이렇게 원래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과포화를, 20도씨 물에서 바로 10g을 녹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g이 최대니까 4g 녹고 더 이상 안 녹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온도를 올립니다. 한 40도까지 올립니다. 그럼 40도에는 최대 15g까지 녹으니까 10g 녹겠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겁니다. 온도를. 아주 천천히 낮추면은 요때 포화가 되고 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하가 20도씨 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에서 녹은 10g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영상 한 번씩 봅니까? 옥수로 추운 그 겨울인데 분명히 이 물병, 플라스틱 물병 안에는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이거를 물이 있는데 이거를 뭐 손으로 탁 때린다든지 땅에 떨어뜨리면 갑자기 물 전체가 얼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그러니까 물이 0도씨에 얼잖아요. 네이버 한번 블로그 뭐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많습니다. 그 애들이 억수로 와 신기하다 이러는데 저는 보면 저거 당연한 현상인데 왜 신기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0도씨 이하 물인데 물이 안 얼어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과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냉각돼 가지고 얼어야 되는데 고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액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하가 왜 그러냐면은 아직 자기가 얼려고 하는 뭐 그러니까 어떤 시발점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하가 얼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쪽 부분부터 쫙 하고 얼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40도씨 물 100g에 10g을 녹입니다. 온도를 엄청나게 천천히 낮춰요. 이렇게 천천히 낮추면은 이하가 이 라인을 통과했는데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10g.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있으면 갑자기 이게서 이만큼 석출이 되어버립니다.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20도씨네? 나는 4g이 최대인데 이러면서 6g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가포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게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자, 요 까만 점은 포화. 앞에서 설명했죠. 까만 점 포화입니다. 이 용해도 자체가 포화되었을 때의 그 양을 적은 거니까 이 라인 자체가 포화입니다. 자, 이게 라인에 도달하니까 불포화, 요거는 가포화. 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됐느냐? 가포화는 온도가 낮아졌는데 이 상태를 유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어떤 순간에 이하가 이만큼 딱 떨어지면서 6g을 토해내게 됩니다. 밖으로. 진짜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 밑에 깔리는 거죠. 앙금처럼 막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석출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용해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실제로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포용액이 뭔지, 불포화 용액이 뭔지, 그러니까 가포화를 안 가르쳐 주죠. 왜? 가포화를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기가 가포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포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석출이 될 건데 우리가 저 부분을 이제 가포화 설명하기 편하도록 가포화라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읽어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 최대로 녹는, 다른 말로 뭡니까? 포화 상태까지 녹이는 용질의 그람수. 용매 100g이란 기준을 딱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100g을 기준으로 한다. 용매입니다. 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만 할 거니까 물 100g을 기준으로 얼만큼 최대 녹을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르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고체 용해도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 대체로는 말도 몇몇이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 물질이 있습니다. 좀 우리하고 생각 다르죠. 우리는 이때까지 따뜻한 물에 뭔가 잘 녹는다 이렇게만 배웠죠. 네, 찬물에 더 잘 녹는 게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대체로 대부분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요거를 외울 때 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이다 우리 어떻게 보관합니까? 사이다는 탄산음료입니다. 그죠? 물 안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겁니다. 기체가. 자, 그러면은 이 알을 우리가 보관을 할 때 뚜껑 안 닫고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이 안 닫으면 다 날아가고 없죠. 기체.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닫아주는 이유가 자, 우리가 요 통에 이 마개를 딱 닫아 놓으면은 요 사이다에서 기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 마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체가 도망가지 못하고 이 안을 꽉 메우겠죠. 여기 압력이 센 거예요. 여기 압력이 센 거예요. 압력이 높을 때는 요아가 더 이상 안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이 열려 있으면 미친 듯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보관한 거 아시죠? 우리 차가운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목이 더 시원하잖아요. 그 탄산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차가운 음료물에 더 이산화탄소가 잘 녹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한 번에 뚜껑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요 두 개를 외우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자, 마개를 막고 있어야 된다. 자, 요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고체 용해도는 뒤에서 문제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요 실험이 있는데 이하가 기체 용해도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얼음물, 실온의 물, 50도씨 물. 자, 여기가 제일 차가우니까 잘 녹아 있겠죠. 마개를 막아놓은 B가 더 잘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탄산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안에 탄산이 제일 잘 녹는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잘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반대로 온도가 높고 마개를 열어놓은 이하가 제일 탄산이 잘 날아갈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기포 발생량은 이렇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끊어진 거 보입니까? ACE하고 지금 온도에 대하니까 ACE는 지금 온도만 다르고 마개는 다 열어놨죠. 그러니까 마개를 요거는 한쪽은 온도를 낮추고 하나는 온도를 높였는데 이게는 또 마개를 막아놓고 얘는 마개를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안 합니다. 하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서 누가 더 용해도가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CE는 마개를 열어놓은 것도 똑같고 온도만 다르니까 온도에 따라서 ACE를 비교해 보니까 A가 제일 잘 녹아 있구나. 또 하나 더, 마개를 똑같이 다 닫아놓은 BDF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은 B가 제일 잘 녹아 있구나.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E와 BDF를 비교해야 되지 A와 D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게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압력에 따라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하 둘이를 비교해야 되죠. 왜? 온도는 다 똑같이 또 유지해줘야 돼요. 압력에 대해서 실험할 거니까. 온도는 유지해놓고 압력이 높은 B가 더 잘 녹아 있구나. 그래서 AB. 됐습니까? 자, 이거 기포의 발생량이니까 이하가 용해도가 크니까 기포가 발생 안 한다라는 뜻이니까 B가 더 기포의 발생량은 작고 용해도는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CD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온도에서 D의 용해도가 크니까 C에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더라. 또 따로. 요것도 따로. 그래서 다 따로 우리가 요걸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A와 D 이렇게 비교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체 용해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고체가 있는데 자, 고체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주 잘 녹는 거와 조금씩 더 잘 녹는 거. 대표적인 예가 소금입니다. 소금. 조금씩 더 잘 녹는 게 있고 아주 잘 녹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40도에서 80도까지 증가시켰더니 질산칼륨은 지금 100g당 한 70에서 한 170, 100g이 더 녹아요. 근데 염화나트륨 보세요. 한 38에서 한 40, 한 2g 정도 더 녹죠. 한마디로 똑같은 온도 변화를 시켰을 때 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 훨씬 더 잘 녹는 겁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요는 두 개를 말을 하는 거죠. 기울기 작을수록 반대말이겠죠. 됐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참고로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왜냐하면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요거는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뒤에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어떤 물질 X를 물 100g에 녹인 용액입니다. 자, AB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용해도 그래프인데 물 100g을 기준으로 10g, 20g, 30g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안은 90도씨 물 100g에는 30g 최대 녹고
75도씨 물 100g에는 20g 최대 녹죠. 여기는 10g 최대 녹습니다. 자, 그럼 A는 뭐냐? 불포화죠, 불포화. 자, B는 포화라고 부릅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점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70도씨 포화 수용액이다 이러면은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화잖아요. 그죠? 가포화나 불포화는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포화이라면은 무조건 요 라인, 불포화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B를 70도씨로 낮추면 지금 문제에서는 물 100g이라 말을 해줬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B를 70도씨로 낮추면, 자, 70도로 낮춥니다.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따라갑니다. 75도씨입니다, 이거. 5도씨. 그럼 75도씨에 딱 갔을 때 이하가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20g 밖에 안 되죠. 지금은 B는 지금 30g 녹아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석출되는 겁니다. 이게 몇 g입니까? 10g이죠, 10g. 30에서 20. 그래서 10g 석출된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A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요 방법과 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왜? 이게 편하니까. 이 방법은, 이 안에 10g 녹아 있는데 최대 20g 녹아 있으니까 10g을 더 넣어준다. 10g을 더 용해시킨다. 하고, 하나 더. 온도를 50도씨로 낮추면 포화되는 거죠. 온도를 50도씨로 낮춘다. 자, 여기서 온도를 50도씨 낮춘다면은 75도씨에서 25도씨 되는 거잖아요. 50도를 낮추니까. 50도씨로 낮춘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3번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자, 3번부터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는 물 100g이라 말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물 100g이 아닌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프만 보고 풀 거예요. 지금은 요 문제에 대한 거는, 자, 지우십니다. 머릿속에 지우고, 요 그래프만 보고 푸는 거예요. 물 100g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90도씨 포화 수용액입니다. 90도씨 포화 수용액. 90도씨 포화 수용액이니까 이 점이겠죠. 분명히. 이 안은 물 100g이 30g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90도씨 포화 수용액 130g을 요 130g이 뭔 뜻이냐? 물 100g에 용질 X 30g을 녹였다. 이 말 맞습니까? 이 둘이 합쳐서 수용액 130g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30, 90도씨 100g당 30g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요거를 75도씨로 낮추면 75도씨를 낮추면은 쫙 몇 g 석출됩니까? 10g 석출되는 거 맞죠? 70도에서는 물 100g당 최대 몇 g 녹을 수 있습니까? 20g 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30g 녹아 있으니까 10g 석출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90도씨 물 100g에 90도씨 물 100g에 20g을 녹여. 이렇게 말해요. 이거 포함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불포함입니다. 왜? 90도씨 물 100g에는 최대 30g 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0g만 녹여도 됩니까? 요점이죠, 요점. 네, 됩니다. 30g이 최대 녹는 거니까 덜 녹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g 녹여. 그럼 이 안은 물 100g에 용질 X가 20g 녹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50도씨로 낮추면 50도씨에는 물 100g당 몇 g 녹을 수 있습니까? 10g. 물 100g당 10g 녹을 수 있죠. 10g. 그럼 이 안에 20g 녹아 있으니까 10g 석출되겠죠. 이해갑니까?
세 번째 유형입니다. 90도씨 포화 수용액 260g을, 자, 260g은, 자, 90도씨 포화 수용액은 요건데, 난데없이 260, 이거는 100g당 30이니까, 그럼 200g에 몇 g 넣겠습니까? 60g 넣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물 200g에 용질 X 60g이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100g을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200g 물에는 이 아이에 2배씩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60g 최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문제의 2배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50도씨로 낮추면 50도씨는, 자, 50도씨는 물 100g에 10g이니까 물 200g에는 최대 10g당 100g당 10g이니까 200g, 물 200g 있는 거죠. 200g당 20g 최대 녹을 수 있죠. 자, 그럼 몇 g 석출되는 겁니까? 40g 석출된다. 이해갑니까? 자,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75도씨 물 50g입니다. 자, 75도씨 물에는 최대 몇 g 녹을 수 있습니까? 물 100g당 20g입니다. 요거, 요렇게 적을게요. 100g당 20g. 인데, 물이 지금 50g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은 물 50g에는 몇 g 녹겠습니까? 10g 밖에 안 녹겠죠, 야, 최대. 근데 7g 녹였답니다. 그럼 7g 녹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녹아 있죠. 최대 10g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 50g에 7g이 녹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50도씨로 낮추면, 50도씨로 낮추면은, 50도씨는 물 100g당 10g이니까 물 50g당 5g 최대 녹을 수 있죠. 이 최고다. 최대다. 그럼 우리는 7g을 녹여놨으니까 2g 나와야 됩니다. 2g 석출된다. 요것도 이해 갑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그 다음 70도씨 포화 수용액 60g이랍니다. 75도씨 포화 수용액 75g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쌤 난데없이, 야, 60g 뭡니까? 75도씨에는 100g당 20g 최대 녹죠. 그럼 얘가 몇 g입니까? 120g이죠. 이 포화 수용액이. 근데 얘가 60g 밖에 없습니까? 이거 딱 얼마큼 있습니까? 절반이 있는 거죠. 절반. 그래서 얘는 물 50g에 용질 X가 10g 녹아있는 꼴이구나. 이거 반밖에 없는 거구나. 이해갑니까? 늘 50도씨로 낮추면 50도씨는 100g당 최대 10g 녹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50g 밖에 없습니다. 물이. 그럼 얘는 100g당 최대 10g이 아니고, 그러면 50g당 최대 5g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물이 50g 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프가 100g당이고. 그래서 얘는 5g 넣어야 됩니다. 5g 석출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도씨 물 50g에, 자, 90도씨 한번 찾아볼게요. 90도씨에는 물,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다른 색깔 할게요. 물 100g에 최대 30g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50g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최대 몇 g 녹습니까? 15g 녹인 거 맞습니까? 녹을 수 있죠? 요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게 포화 수용액이구나. 포화 수용액. 녹인 후 그냥 다 녹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알을 20g을 넣은 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그림이냐?
물이 있고 여기에 5g이 안 녹고 남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5g 뭡니까? 이거 용액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녹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 녹은 놈이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5g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g을 녹인 후라고 말을 안 해줍니다. 20g 안 녹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가포화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녹습니다. 앞에서 가포화 되는 거 설명해 줬습니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20g을 녹이가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요 그냥 녹이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 50g에 15g 녹아 있구나. 됐습니까? 자, 이거를 50도씨로 낮추면 50도씨는 물 100g당 10g이죠. 안 적을게요. 10g이죠. 물이 50g 밖에 없으니까 물 50g당 최대 5g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5g 녹아 있으니까 10g 석출되겠죠. 자, 어렵게 놓는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해보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걸 아까 다시 한번 풀어본 데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이 그래프에 따라서 물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합니다. 답을. 구합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서술형은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요. 만약에 객관식을 풀 때 빨리 풀고 싶을 때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g이 석출되는지를 계산하고 이 상황에서 물이 50g 밖에 없다. 그럼 반만 적으면 됩니다. 물이 200g 있다. 그러면 2배 적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한번 해볼게요. 90도씨 포화수용액 130g, 90도씨 봅니다. 포화수용액 130. 이 안에 100g을 기준으로 했죠.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75도씨로 낮추면 몇 g 석출됩니까? 10g. 그대로 10g 적으면 됩니다. 자, 90도씨 물 100g에, 이것도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죠.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 그래프죠. 그대로. 100g에 20g을 녹여 50도씨나 20g이 어딥니까? 요게입니다. 요게. 90도씨에 20g. 요거를 50도씨까지 낮추가지고 노는 양이 몇입니까? 10g이죠. 그냥 10g 적으면 됩니다. 자, 90도씨 포화수용액. 아까 내가 다시 풀어본 데 있죠. 90도씨 포화수용액 160g이라 했죠. 90도씨 포화수용액은 100g당 130g입니다. 맞죠? 그럼 이걸 계산합니다. 이거 2배인데? 그러면 석출되는 것도 2배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0도씨로 낮춥니다. 50도씨 낮추면은 20g 석출되는 거 맞습니까? 20g? 50도씨 20g? 근데 이게 2배니까, 원래 쟀던 양의 2배니까 그냥 40g. 2배 적은 거예요, 그냥. 75도씨 물 50g에 7g, 그럼 100g 몇 g 먹습니까? 7g이니까 100g에는 14g. 75도 14g 충분히 녹을 수 있죠. 한 요쯤 되겠죠. 늘 50도씨로 낮추면, 지금 14입니다. 50도씨로 낮추면은 4g 나오겠죠. 근데 물이 50밖에 없으니까 반인 2g이 석출됩니다. 75도씨 포화수용액 60g을 70도 좀 지울게요. 75도씨 포화수용액 160g. 75도씨에는 포화수용액이 120g이 정상입니다. 100g당 맞죠? 근데 60g 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는 거에 반을 하자. 50도씨로 낮춥니다. 50도씨로 낮추면 몇 g? 10g 나오는데 이거의 반인 5g을 적으면 됩니다. 자, 90도씨 물 50g에 90도씨 물 50g에 50g 반을 생각하면 됩니다. 100g 생각. 50g이 15g 녹였으니까 100g에 30g 녹여야 되죠. 100g에 30g 녹습니까? 예, 30g 녹을 수 있죠. 포화수용액이네요. 요거를 50도씨 낮추면 자, 몇 g 석출됩니까? 20g 석출되죠. 이 반을 적으면 됩니다. 10g. 자, 물이 50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요거 온도 낮춰가지고 계산을 하고 물이 반밖에 없으면 반만, 물이 2배면 2배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풀어준 처음 거를 가지고 해도 되고 빨리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빨리 풀고
빨리 푸는 방법을 솔직히 뭐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색깔로 돼 있는 요거 처음에 설명한 거를 좀 더 숙달해 가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편법 같은 거는 지금은 통하는데 나중에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름 똑똑한 학생들이 아이 저 쌤이 이렇게 계산하니 이게 더 쉬운데 그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법으로 계산하는 건 나중에 독이 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학교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계산하고 머리를 더 빨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해야 되지. 학원 선생님이나 다른 뭐 어떤 뭐 친구들이 야, 내 이런 거 알아냈는데 이거 엄청나게 빠르다. 와,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그거 한계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한계가 있냐면은 그렇게 푸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학생들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풀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르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거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연습해 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